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사업계획서 작성 실무 12주차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번 주에도요, 저번 주에 이어서 사업계획서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있죠. PT 자료를 만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사업계획서는 상대방한테 우리의 사업 아이디어 그리고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어떻게 보면 제대로 전달하는 능력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사업계획 발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사업계획서 발표를 제대로 하려면 상대방에게 어떻게 보면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바로 PT 자료겠죠. 프레젠테이션 자료인데 이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또 여러분들이 발표하시는 어떤 주제라든가 맥락 그리고 단계 이런 부분들이 정해질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하실 때 PT 자료를 제대로 스토리텔링이 될 수 있도록 만들면 당연히 발표는 어떻게 보면 고품질의 발표라 그럴까요? 발표가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하여튼 저번 주하고 이어서 PT 자료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그래서 제가 지금 가르쳐 드리는 PT 자료는 우리 이 클래스에 아예 파일로 해서 제가 올려 드릴 거예요. 강의 자료를. 다시 한번 올려 드릴 겁니다. 처음에도 올려 드렸지만 PDF 파일이라 이거를 편집할 수 있는 PT 자료로 올려드릴 테니까 PPT 자료를 올려드릴 테니까요. 앞으로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이런 사업 계획이 필요하다, 사업 계획 발표가 필요하다고 하시면 제가 올려놓은 이 PT 자료를 가지고 만드시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그 프레임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사업 아이디어를 넣어서 발표하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한번 내용들 이어서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주에는 일단 사업계획서 발표 중에서 사업화 단계까지 진행을 했죠. 그래서 첫 번째는 아이템과 나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아이디어를 어떻게 사업화 시킬 건지 그 사업화 절차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는지. 자, 이번 주부터는 이제 그러면 그에 이어서 사업 매출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이건 특히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고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이고요. 투자자뿐만 아니라 동업자분들께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어떤 내용 위주로 작성을 해야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시장 예측이에요. 시장 예측. 그러니까 목표 고객 분석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제일 첫 번째 뭐예요? 내가 만들어낸 이 서비스라든가 제품을 어떤 사람들한테 판매를 할 건지, 그 어떤 사람들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비고객, 언저리 고객이라고 그러죠. 지금은 고객이 아니지만 나중에 고객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걸 비고객이라고 그랬어요. 이런 2차 목표 고객이 얼마나 또 될지 가장 중요한 거죠. 그죠? 이 두 개, 목표 고객 곱하기 객단가가 전체 시장이 되겠죠. 이거 한번 정리 다시 한번 해드려 볼까요? 1번 목표 고객 분석에서 꼭 들어가 줘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목표 고객 분석에서 꼭 들어가야 되는 내용들. 자, 첫 번째가 뭐예요? 맞습니다. 1. 목표 고객의 크기 또는 여기에는 어떻게 되냐? 첫 번째 구체적인 목표 고객이 나와줘야 되겠죠. 이거는 이제 인구 통계학적으로도 할 수가 있고요. 소비 행태적으로도 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행동 방식 이런 걸로도 가능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인구 통계학이라고 하면 나이, 성별, 거주지 이런 것들, 직장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인구 통계학적인 부분이죠. 이게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주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여기도 썼지만 30대 직장 여성
보다 더 구체적이면 어떻게 될까요? 30대 직장 여성 중에서 뭐라 그럴까요? 이건 아니지. 그걸 뭐라 하지? 유아가 뭐 요거보다 더 구체적으로 하려면 30대 여성 중에서 유아가 미취학 아동을 뭐 양육하는 여자 이렇게 해도 되고요. 더 구체적으로 하려면 30대 직장 여성 중에서 예를 들면 등산을 취미로 하는 사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것들은 뭐예요? 행동 양식까지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조금은 구체적으로 표현해 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돼야지 뭐가 나와요? 구체적인 목표 고객이 생겨야지 목표 고객의 크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몇 명, 땡땡명 이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쵸? 이 정도가 나와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건 목표 고객을 정리할 때는 목표 고객에 뭐가 있어야 된다? 예, 근거, 출처가 있어야 돼요. 왜 그렇게 설정을 했는지에 대한 출처가 나와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이 목표 고객 관련해서는요,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과연 이 내가 잡은 이 숫자가 근거가 있는 거냐? 근거를 꼭 대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또 한 가지 이제 아셔야 될 건 뭐냐면, 두 번째, 이런 시장의 크기라든가 이럴 때 근거를 산출하는 가장 좋은 방법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자, 첫 번째가 뭐라 그랬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게 있죠? 그렇습니다. 인터넷 검색이 가장 좋아요. 그죠? 인터넷 검색.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인터넷 검색 말고. 그렇죠. 협회 또는 관련 업종의 전문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자, 세 번째로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연구 논문.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런 연구 논문을 네이버에서 이렇게 찾아볼 수도 있어요. 네이버에서 예를 들면 뭐라고 치면 30대 직장 여성이 나올까? 30대 직장 여성 등산을 취미로 하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등산객 통계 하면 나오나요? 수도권 등산객 어쩌고저쩌고 뭐가 있나 볼게요. 왜 이렇게 오래 걸리나? 이렇게 되는군요. 자, 보세요. 자, 이렇게 수도권 등산객 이용 행태 통계 데이터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쭉 나오면 이거에 대한 것들을 다운로드 받아도 될 수가 있겠죠. 이건 뭐 유료가 이건 잘못 본 것 같은데. 이건 다 유료인가 보네요. 자, 그러면 만약에 이게 아니면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 다 E클래스 들어가실 수 있잖아요. 이렇게 E클래스 들어갈 수 있고, 여러분들이 포털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죠? 여기서 이 연구문 논문 같은 걸 보려면 이 도서관으로 들어가 주세요. 도서관. 자, 이 도서관에서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하는데, 여기서 직접 검색하는 게 아니라 로그인을 다시 한번 해야 됩니다. 로그인을 다시 한번 하고, 연구 논문 같은 경우에는 청운대학교 포털 이용. 아시겠죠? 이건 꼭 알아두세요. 여기 제일 많이 나오니까. 제일 많은 자료들이 있으니까. 자, 로그인으로 들어가시면 다시 한번 제 아이디하고 본인들 아이디하고 비밀번호 넣어주시고요. 포털 E클래스나 자,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시게 되면 요 밑에 요런 데가 보여요. 요게 뭐냐면
유료 그 연구 논문집들을 검색하는 사이트예요. 다 이게. 한번 이거 DBpeer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DBpeer 눌러보면 자, 유료 사이트지만 보세요. 청운대학교라고 딱 찍혀 있죠. 이러면은 이거는 유료로 저희가 하는 거예요. 로그인 따로 안 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그대로 가시면 됩니다. 이거 로그인 따로 해야 되나? 그럴 리가 없는데?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되는지. 여기다가 등산객 통계 한번 해볼게요. 몇 개나 나오나? 자, 이런데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요. 이런데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잠시만요. 이상하다. 잠시만요. 이거 이상하다. 왜 안 될까요? 다른 거 한번 볼게요. 아이, 금방 돼야 되는데. 다른 거. 예를 들면 이렇게 누르면, 잠시만요. 이 컴퓨터가 좀 느리나? 이거 왜 이러지? 이 DB 쪽이 좀 그런가 봐요. 다른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른 거 한 번만 해볼게요. 죄송합니다. 키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키스. 자,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서 등산 쳐볼게요. 딱 나와줘야 되는데. 자, 이거 한번 열어볼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되면, 자, 보세요. 이렇게 다운로드가 다 뜹니다. 그죠? 이러면은 세부적인 논문들을 다른 데는 이렇게까지 다운로드 되지 않는데, 이렇게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다운로드 되는지. 네, 되네요. 자, 이렇게 다운로드를 받아보시면요. 여기에 뭐가 있냐면 서론 같은데 이렇게 보시면 대부분은 이렇게 통계들이 나와요. 통계들이. 그래서 이런 통계 그 내용들을 보시고 여기서 근거를 가지고 글을 쓰시면 제일 좋죠. 사업계획서 같은 거를. 지금은 쉽게 뭐 몇 분 내로 이렇게 찾을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내용들을 이런 데서 뒤져보시고 그걸 근거로 해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저는 제일 좋은 데가 유료 버전을 유료 프로그램들을 이거 다 유료 프로그램이거든요. 이런 거를 유료로 다운로드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학생분들한테 이 학교가 지원하는 서비스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이니까 이거 꼭 활용하시길 바란다.
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근거를 활용한, 근거를 활용한 어떤 그 사업 계획서를 써야 되는데, 특히 이 목표 고객을 파악하고 이 목표 고객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는 무조건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드리고요. 두 번째로 이 근거를 가지고 뭐를 해줘야 돼요? 그렇습니다. 목표 고객 크기를 가지고 두 번째 뭘 찾아내야 돼요? 전체 시장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예. 1번 목표 고객 어떻게 보면 곱하기 객단가로 표현할 수도 있고요. 전체 시장의 크기는 만약에 이렇게 따지지 않을 거라면 전체 시장에 나와 있는 통계 자료를 파악하셔야 되겠죠. 말씀드린 것처럼 인터넷 검색을 해도 되고요. 또는 협회라든가 관련 업종의 전문지를 활용할 수도 있고요. 제일 마지막으로는 연구 논문들을 찾아보시는 게 좋다. 연구 자료들을 찾아보시는 게 좋다. 그렇게 해서 전체 시장을 알 수 있다면, 그런 글이라든가 자료가 있다면 출처를 분명히 적어 놓고 그 해당 글을 인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돼야 되고요. 그 다음 이제 매출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게 3이구나. 매출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키맨 분석이에요. 자, 키맨은 뭐라 그랬죠? 맞습니다. 고객들을 한꺼번에 데려오거나 소개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목표 고객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점에 있는 사람,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사람, 이게 바로 키맨이에요. 그래서 이 키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사전에 이분들을 어떻게 내가 속된 말로 꼬셨다 라는 게 있으면 좋죠. 그쵸? 키맨에 대한 네트워킹 결과라든가 아니면 네트워킹 내용이라든가 네트워킹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죠? 결과 또는 전략이 필요하다 라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죠. 시장 예측할 때. 왜냐면 이 키맨만 잘 설득이 되고 내 사업에 어떻게 보면 동반자로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 걱정할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시장을 먼저 예측하고 그 다음에 이제 네 가지 4P라고 표현하죠. 그 다음이 마케팅 전략이에요. 이제 마케팅 전략은 보통 4P라고 표현을 합니다. 4P 뭐뭐뭐뭐 네, 가격 프라이스죠. 가격 두 번째 유통 플레이스 그 다음 프로모션 홍보 프로모션 그 다음 뭐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플레이스 가격 프로모션 또 하나 있는데 갑자기 까먹었네. 가격 프라이스 그렇죠. 프로덕트 제가 미치겠네. 그 다음 제품 그 다음 가격 유통 프로모션 요 네 가지가 바로 4P라 그러는데요. 이 네 가지 중에 제품에 대한 거 제품이나 서비스는 저 위에 표현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죠? 먼저 제품이 뭐다 아이템이 뭐다는 첫 번째로 알려줬잖아요. 저번 주에. 그쵸? 그러니까 여기는 빠지는 거예요. 요건 빠지고 가격 유통 프로모션만 정리를 하면 됩니다. 요 세 가지만. 그 제품을 위해서 언급했기 때문에 빼고 나머지 가격, 유통, 프로모션에 대해서만 정리를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여기 적어놨지만 일단 가격은 뭐 고가 전략으로 갈 건지 저가 전략으로 갈 건지 또는 가격은 얼마 정도로 갈 건지.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여기도 유통 라인별 정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원래는 쓸 때 어떻게 써야 돼요?
이게 먼저 나와야 되고요. 유통 라인이 먼저 나와야 되고, 두 번째로는 가격 전략이 나와줘야 되겠죠. 근데 가격 전략에는 꼭 유통 라인별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통 라인은 뭐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내가 체인점을 운영할 거다, 또는 내가 프랜차이즈를 할 거다, 또는 내가 온라인으로 판매를 하는데 미국 아마존으로 갈 거다, 또는 쇼피로 갈 거다. 또 어떤 게 있어요? 맞습니다. 프랜차이즈 말고도 오프라인 로드샵을 공략하든지, 아니면 대형 할인마트를 통해서 물건을 공급하든지, 아니면 라이브 커머스를 이용할 건지, 이런 것들이 뭐야? 다 유통라인이야. 이런 걸 적는데, 이런 내용들을, 이런 가격 전략은 다 똑같이 소비자 가격을 정해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소비자 가격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각 유통 라인별 다르는 게 맞은 거예요. 다르는 게. 아시겠죠? 다른 게. 예를 들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도매상은 있어요, 없어요? 도매상도 있을 수 있다고. 그럼 도매상한테 공급하는 가격하고, 그리고 내가 직접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가격하고 똑같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가격 전략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체인점, 프랜차이즈, 또는 뭐 예를 들면 대형 할인마트, 도매상, 이런 쪽에 어떤 가격으로 내가 공급을 해줄 것인가, 어떤 가격으로 내가 판매를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정리가 분명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분명히 필요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유통이 끝나면 뭐가 있어요? 이거 지워야죠. 가격 전략을 설명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 프로모션 전략. 고객들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내 상품을 인지시킬 것인가. 아시겠죠? 어떻게 내 아이템을, 내 제품을 알리거나 궁금하게 만들어서 한번 들어가서 찾아보게 하거나, 매장을 방문하게 하거나, 아니면 온라인 쇼핑을 하기 위해서 그 링크를 타고 들어갈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전달해서. 이제 이런 데는 소위 말해서 매체 전략 같은 게 나와줘야 돼요. 매체 전략. 그러니까 SNS로 할 건지, 아니면 라이브 커머스를 할 건지, 아니면 온라인 쇼핑몰 이런 쪽에 그 키워드 광고를 할 건지, 뭘 할 건지, 인스타그램을 사용할 건지, 페이스북을 사용할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게 바로 뭐예요? 바로 프로모션 및 매체 전략이에요.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이제 가장 중요한 건데요. 저는 가장 쓰잘데기 없다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왜? 계획은 다 틀리니까. 아시겠죠? 계획은 다 틀리니까. 근데도 꼭 적어야 되는 게 바로 뭐예요? 맞습니다. 매출 전략이에요. 매출 전략. 어떻게 보면. 그래서 첫 번째로는 연도별 1차년도부터 시작해서 한 5차년도까지, 출시 5차년도까지의 예상 매출액이 꼭 기록은 돼 있어야 돼요. 기록은 돼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현금 흐름이 나타나야 돼요. 왜냐면 이 현금 흐름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처음에 자본금을 5천만원 냈고, 5천만원 냈기 때문에 현금이 5천만원 있고, 2차, 2개월 차에는 그 중에서 3천만원을 원가, 재료를 사서 2천만원 현금이 남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달에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외주를 주는데 외주비가 1,500만원이 들어가서 500만원이 남았다. 그래서 3개월 차에는 다시 대출을 받을 거다. 아니면 투자를 들어오게 할 거다. 그래서 투자가 들어오는 걸 적어도 안 되면 5천만원을 빌리든지 해가지고 다시 차입을 5천만원 시키고, 현금은 우리 회사 내 현금은 5,500이 있게 할 거다. 오케이. 이런 식으로 쭉쭉쭉 뭐예요? 현금이 얼마 정도 계속 남아서 존재하는지. 만약에 이 잔존하는 현금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는 순간 어떻게 돼요? 회사는 정지예요. 그죠? 그래서 이 현금 흐름이 정확하게 나타나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금 조달과 어떻게 해요? 나가는 거, 비용에 대한 부분을 명시할 필요가 있어요.
적어도 런칭하고 한 1년 동안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또 투자자들 입장에서 여기서 꼭 들어가야 되는 게 뭐예요? 손익분기점이에요. 언제부터 매출이 발생이 될 거고, 그리고 이 매출이 고정 비용을 능가하는 때가 언제인지. 예.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매달 1,000만원씩 적자가 나. 월세가 발생해. 그러면 이 1,000만원어치는 벌어야 되는 거, 안 벌어야 되는 거야? 벌어야지 그 다음부터 이익이 나잖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 손익분기점은 적어놨네요. 고정 비용을 능가하는 매출이 발생하는 시점이 바로 뭐예요? 손익분기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매출이라는 건 순이익이잖아. 이렇게 되면 안 되겠구나. 순이익이 고정 비용을 능가하는 것. 그래서 손익분기 매출은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순이익이 고정 비용을 능가할 때 매출을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손익분기 매출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월세가 1,000만원인데 1,000만원을 벌려면 매출이 아니라 이익이 발생이 되려면 원가율이 예를 들면 뭐 50%다. 그럼 어떻게 돼? 2,000만원 팔아야지만 원가 1,000만원 빼고 1,000만원이 매출이익으로 남는 거예요. 그죠? 이거 가지고 뭐래요? 월세를 낼 수 있어야 되니까 순이익이라는 건 뭐예요? 다 빼고,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 인건비도 빼줘야죠. 예를 들면 그럼 인건비까지 치면은 인건비도 고정비니까 뭐 500만원이다. 그럼 1,500만원이다. 그리고 원가율은 50%다. 그럼 3,000만원이 넘어가야지만 뭐가 되는 거예요? 손익분기 매출액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꼭 이해를 하십시오. 그래서 일단 이 매출 및 판매 계획에서 첫 번째 매출 계획은요. 첫 번째 뭘 써야 돼요? 시장, 목표 고객 분석하고 그 목표 고객 크기 정해주고 그리고 키맨을 어떻게 우리 사업의 동반자로 만들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야 되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이제 홍보 마케팅 전략인데 제품은 먼저 나와 있으니까 가격 전략과 유통 전략과 프로모션 전략을 적어야 되는데, 특히 이 가격 전략에서는 유통 라인별 가격을 정확하게 이야기해야 된다, 그 소리고요. 자, 세 번째로 이제 매출 계획은 개인적으로 저는 매출이 발생이 되는 건 진짜 하늘의 뜻인데, 이거를 계획까지 잡는다는 건 어떻게 보면 좀 안 맞는, 진짜 어떻게 보면 터무니없는, 그래서 이걸 터무니가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목표 고객 곱하기 얼마, 이런 식으로 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전체 시장에, 그것도 중요해요. 전체 시장을 분석했을 때 전체 시장에 처음에 10% 이상을 매출을 발생시키겠다고 하면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뭐 몇 프로 이상을 예상으로 하라 그래라 말라 그래라가 없어요. 여하튼 중요한 건 10% 이하로 잡는 게 현실적이다, 전체 시장에.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고, 가장 좋은 매출 계획이 뭘까요? 매출 예측이 뭘까요? 바로 내가 지금까지 이 제품을 팔아봤더니 5천만원 월 매출이 나오더라. 그래서 이거 플러스 알파를 내가 만들어 보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업그레이드 버전을. 이랬을 때는 적어도 이 5천만원에 반 정도는 팔 수 있을 것 같다. 이거는 다 어그리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팔아본 제품을 조금 업그레이드해서 만들겠다? 그럼 기존의 그 매출액 정도는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이거든. 근데 그렇지 않고 그거에 50% 정도를 잡겠다 그러면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믿어줘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 정리를 해서 써주시면 되는데요. 특히 이 매출 관련돼서는 뭘 꼭 적어줘야 된다? 맞습니다. 현금 흐름. 특히 현금 흐름이 빵원은 되지 않도록 적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손익분기 매출액이 얼마 정도 나올 것 같다라는 거 기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그 매출 및 판매 계획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가장 마지막으로 이제 고용 창출, 그리고 지원 타당성. 이게 뭐예요? 땅 한번 때려보는 거야. 이제 마지막으로 특히 정부 지원 사업이라든가 이런 쪽에다
그 제안을 할 때는요, 지금 이 부분 너무 강조해서 써야 됩니다. 아주 강조해서. 아시겠죠? 그러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전까지 얘기했던 이 매출 및 판매 계획이 가장 중요하고요. 매출 및 판매 계획이 가장 중요하고, 지금부터 설명드릴 이 고용 창출 관련해서는요, 정부 지원 사업에서는 무조건 집어넣어야 되는 그런 내용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